외놈과 떼놈에 대하여 필자가 어릴 적에 외놈과 떼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당시에는 그 뜻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는 생각도 없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여러가지 의미가 떠올랐다. 섬나라 외구에 소한 도적의 노략질은 우리 역사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특히 조선시대에 유별났다. 그 노략질은 확대되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의 전국토를 유린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에 이어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역사의 치욕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망국적인 우리의 아픈 역사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보니 섬나라 왜구들은 체구가 아주 작았다. 게다가 미개한 야만인으로 생각해왔던지라 자연스럽게 외인 작은 사람, 왜구작은 도둑나 불렀던 것이다. 왜구 외인이라는 말에는 몸집이 작다는 의미와 미개한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의 하는 짓이 더 못되자 놈자를 붙여서 외놈이 된 것이다. 사실 이들에게 외자를 붙인 것은 역사적으로 잘 맞는 말인 것 같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지만 이 외국인들의 정신과 물질들이 경박단소 네 글자로 잘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 대하여는 관점이 달랐다. 문물이 발달한 큰 나라라는 생각이 주류였던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중국 본토의 나라들의 수많은 침략을 당해 오면서 형제의 관계, 심지어는 치욕적인 군신의 관계를 맺어왔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대주의 사상이니 실용주의적 관계니 논쟁은 있지만 대국이라는 관념에는 일치를 보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못된 짓들을 보면 대국의 놈자를 붙여서 대국놈, 이 중국식 발음과 된소리가 되어 떼국놈, 떼놈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는 미우나 고우나 이웃나라이고 한국이 가장 약한 국가이고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륙 세력의 중국과 해양 세력의 일본의 중간에서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현명하게 살아왔다. 이 역사를 길게 이어 후손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한중, 일 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 분석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잘 이해한다면 세 나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륙 기질의 중국, 반도 기질의 한국, 섬나라 기질의 일본, 이 세 나라의 특징은 모든 전통적 문화에 잘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한의학에서 쓰는 침을 살펴보자. 침은 세 나라가 다 쓰고 있다. 중국의 침은 대침이 주류를 이루는 데 비해 일본의 침은 아주 얇고 가볍고 작다. 그래서 일본 침의 경우에는 통증도 약해서 신경이 둔한 사람들은 침 놓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침 맞는 느낌을 알지 못할 때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그 중간 정도의 크기이다. 젓가락도 그렇다. 중국의 전통적인 젓가락은 엄청나게 큰 데 비해 일본의 젓가락은 가볍고 작아서 어린이용 젓가락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두 나라 것의 중간 정도 크기이다. 전통 춤사위는 어떠한가? 중국의 경우는 손이 어깨 너머로 쭉쭉 뻗어 올려 머리 위로 양손이 서슴없이 올라간다. 팔이 어깨 위로 90도 이상의 각도로 동작이 아주 크다. 한국의 경우는 양 어깨에서 수평을 이루며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의 경우에는 팔이 전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팔이 굽혀져서 손목 부위만 올라간다. 흥이 나서 어깨 춤을 들썩거려도 팔 전체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단 무당이 접신을 하여 온몸을 껑충껑충 뛸 때는 팔을 앞뒤로 쭉쭉 뻗어 올리지만 이것을 춤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적이면서 양손을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움직이며 춤을 춘다. 물론 최근의 경우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삼국의 대중문화가 혼재되어 현대춤에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이같이 같은 동양권으로 농경사회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문화 전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삼국은 대륙적 기질, 반도적 기질, 섬나라 기질의 특징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